안녕하세요. 가구 알려주는 임대리 한샘의 임창빈 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식탁 고르기 1편, 어떤 모양과 어떤 크기의 식탁을 고르면 좋을지 함께 알아봤었는데요.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모양의 식탁을 골랐다고 하더라도 아직 식탁이 너무 많죠. 식탁 상판에 어떤 소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식탁의 디자인도 달라지고 식탁을 관리하는 난이도도 달라집니다. 식탁을 사용하다 보면 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름도 떨어지고 김치 국물도 튈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뜨거운 냄비도 식탁에 올라가고 숟가락, 젓가락, 포크처럼 날카로운 물건들도 식탁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오염이나 스크래치, 열에 강한 소재라면 식탁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소재는 나무, 스톤, 라미네이트, 세라믹, 그렇게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자연에서 나온 소재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소개할 것은 나무를 사용한 상판입니다. 가장 클래식한 소재이기도 하고 감성 끝판왕이죠. 표면이 나무인 상판은 크게 원목을 직접 사용한 경우와 무늬목을 사용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먼저 무늬목이라는 것은 나무를 얇게 잘라서 다른 자료 표면에 붙인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와 비슷해도 원목과는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목도 통 원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원목을 잘라서 이어붙여 사용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원목을 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탁 상판으로 쓸 수 있는 크기의 통나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길게 가공한 원목을 붙여 쓰는 것을 집성목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갈라지거나 뒤틀리는 경우는 원목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장점으로는 나무를 표면에 사용했기 때문에 집안 전체에 따뜻한 느낌, 내추럴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진짜 나무이다 보니 열이나 스크래치, 오염에는 약합니다. 뜨거운 냄비를 올리면 그을린 자국이 날 수도 있고 오염 물질이 떨어지면 나무가 흡수를 해서 얼룩이 생기게 됩니다. 또 나무가 습도에 따라서 갈라지거나 뒤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젖은 채로 방치하거나 너무 건조한 곳에 두는 것도 곤란합니다. 음식물이나 음료를 테이블에 떨어뜨리면 젖은 행주로 바로 닦아내 주시고 마른 행주로 물기를 한 번 더 닦아내 주시면 좋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도 테이블 매트를 사용해서 식기나 그릇이 테이블에 직접 닿지 않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관리가 까다롭다 보니 상판 위에 유리를 한 겹 더 올려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스톤, 즉 돌로 만드는 식탁입니다. 대리석의 장점이라면 역시 유려한 디자인이겠죠. 대리석의 매끈한 질감과 돌 전체에 펴져 있는 무늬를 보면 참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라고 해서 모두 자연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그대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석의 특징을 살리되 이를 인공적으로 만든 인조 대리석 소재도 많이 사용하죠. 인조 대리석은 천연 대리석보다 오염에는 좀 더 강하지만 마찬가지로 열이나 스크래치에는 약한 편입니다. 다음은 인조 대리석의 석영 함량을 높인 강화 천연석입니다. 천연석이라는 이름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인조 재료입니다.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도 하는데 인조 대리석에 비해서 천연 성분을 더 높였다는 표현인 거죠. 강화 천연석은 수분 흡수율이 낮고 단단하기 때문에 열이나 오염, 스크래치에는 더 강하지만 가격이 고가인 점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천연 대리석이나 인조 대리석, 강화 천연석 모두 돌로 식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무겁습니다. 사용할 때는 안정적이고 튼튼하지만 식탁 위치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겠죠. 천연 대리석과 인조 대리석의 경우에는 열과 스크래치, 오염에 모두 취약합니다. 뜨거운 냄비는 꼭 냄비 받침을 사용해 주시고 음식물이나 액체가 떨어지면 바로 닦아주셔야 얼룩이 지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테이블 매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강화 천연석 식탁도 냄비 받침은 꼭 사용해 주시되 그릇과 식기를 식탁에 바로 두시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나무와 스톤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소재들이라면 신소재를 이용한 상판들도 있습니다. 먼저 라미네이트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나무에 무언가를 씌워서 만드는 형태입니다. 합판이나 파티클보드, MDF 같은 가공 목재에 여러가지 표면재를 씌워서 만드는 소재입니다. 표면재 소재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고 열이나 스크래치, 오염에 강한 정도가 각각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인공적인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색상 표현이 자유롭고 오염에 강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라미네이트 소재의 식탁을 고르실 때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은 재료의 환경 등급입니다. 재료의 환경 등급이 낮으면 포르말데히드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죠. 대부분 2제로 등급 이상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있겠지만 2원 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라미네이트 식탁은 표면을 감싼 재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지니 구입하실 때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제품은 나무 식탁에 비해서 좀 더 관리가 편한데요. 날카로운 칼이나 포크 같은 것이 아니면 식기나 그릇을 식탁 위에 바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물이나 음료는 바로 닦아주시되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아주실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뜨거운 냄비는 꼭 냄비 받침 위에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알아볼 소재는 도자기로 만든 소재, 즉 세라믹을 소재로 한 상판입니다. 요즘 식탁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죠. 그런데 이름이 조금 헷갈립니다. 어디서는 세라믹 상판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포세린 상판이라고 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정확하게는 세라믹, 즉 도자기 중에서 보다 고온으로 구운 자기 소재를 포세린이라고 합니다.
포세린이 아닌 세라믹도 식탁 상판으로 사용되니까 여기서는 포세린을 포함한 세라믹 상판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설명드릴게요. 세라믹 소재는 열과 스크래치, 오염에 모두 강합니다. 고온으로 구워서 만든 소재다 보니 뜨거운 냄비를 올려도 큰 문제가 없고 경도가 높아서 스크래치를 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리석같이 자연스러운 무늬를 낼 수도 있으니 식탁으로 사용하기 좋은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세라믹 소재가 가격이 꽤 비싼 소재이다 보니 구입하실 때 확인해 보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라믹을 식탁 상판으로 쓰는 경우에는 어디서 수입한 세라믹인지, 또 실제로 상판에 사용되는 두께는 몇 밀리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라믹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중국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유럽에서 들어오는 세라믹이 가격대가 높습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세라믹 두께가 3mm짜리, 6mm짜리, 12mm짜리 세라믹이 생산이 되고 그 하부에 다른 자재를 붙여서 식탁으로 사용하는데요. 세라믹 아래쪽에 다른 자재를 덧대더라도 세라믹 자체의 두께가 얇으면 충격을 받았을 때 상판이 깨지거나 갈라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세라믹 상판을 쓰시면서 주의할 점은 많지 않습니다. 뜨거운 냄비를 직접 올려도 괜찮고 물이나 음식물을 흘려도 금방 닦아내면 되니까요. 세라믹 칼이나 철수 세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스크래치를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냄비 밑바닥이나 식기 같은 금속 제품들이 세라믹의 단단한 표면에 긁혀서 자국이 남기도 합니다. 이렇게 철이 묻어나온 자국을 스크래치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다목적 수세미로 물만 묻혀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식탁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집과 우리 가족에 맞는 식탁은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추럴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집을 꾸미셨다면 나무나 라미네이트 소재 식탁이 보통 잘 어울릴 테고,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로 집을 꾸미셨다면 스톤이나 세라믹 소재가 잘 어울릴 겁니다. 또 역시 가족 구성원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도 선택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어린아이가 있어서 음식을 자주 흘리거나 식기로 식탁을 두드린다면 원목이나 천연 대리석 같은 식탁은 쓰시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색상은 어떨까요? 최근 트렌드는 흰색, 밝은색 상판을 많이들 쓰시는 분위기예요. 하얀색 상판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사진을 찍으면 아무래도 음식이 돋보이고 사진도 예쁘게 나오거든요. 신소재, 특히 세라믹 소재가 오염에 강하기 때문에 얼룩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지금까지 식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재들을 알아봤는데요. 소재들마다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관리 방법이 까다로운 소재도 있었죠. 저도 집에서 원목으로 된 식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관리 방법이 어려워서 좀 당황했지만 금방 익숙해지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식탁을 고르실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가구 알려드리는 임대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